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늘 얘기했던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하와이에 이 커플이 여행 갔을 때 대통령실 직원들을 불러갖고 뭔가 짰다. 그리고 어제 일제히 김건희는 돌려주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오늘 아니나 다를까 다들 그렇게 언론에서나 정치 분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검찰이 이제 무혐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코바나 컨텐츠 전 직원이었던 유모 씨가 김건희의 지시를 깜빡해서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김건희는 사실 이 사건에 무관하다. 청와대 행정관의 실수다. 이걸로 이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동안 용산의 대응이나 국힘당의 변명이 너무 구차합니다. 여태까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죠. 대통령과 영부인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래서 국고에 환수돼야 된다. 늘 걔네들이 주장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대통령 기록물을 김건희가 자기 행정관에게 반납을 지시한 것은 국고 횡령죄 아닙니까? 그렇잖아.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그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이 야 그거 빨리 돌려줘. 국고에서 환수돼갖고 국고에 대통령 기록관에 가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명품 가방을 반납을 지시한 자체가 국고 횡령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쵸? 국고에 들어갈 물품을 야 돌려줘 한 거는 김건희 자체가. 대통령실이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실 부부 선물은 국고 귀속이다. 응? 변호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변호인들이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돌려줘라. 네가 뭔데? 국가의 재산을 네가 뭔데 돌려줘라고 지시했으면 너는 국고 횡령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좀 오늘 좀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녹취가 터졌죠. 이종호 녹취에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경찰 인사에도 관여했다. 경찰 인사에도 관여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가 조작범들이 가장 공들이는 사람들. 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위. 금융위 밑에 금감원이 있는 거예요.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그래서 정치인들이랑은 사실 엮일 일이 없거든요. 그때 이제 이종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게 모 경무관, 조땡땡 경무관의 인사에 경찰의 말똥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별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에서 네 개는 달아줄 거 아니에요. 총경을 만들어준다. 총경이 아니라 사실상 경찰청장까지 바라본다는. 군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다. 이 사건이 이제 터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종호가 조땡땡 경무관의 어떤 비리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경찰의 비리 의혹이 있는 조땡땡 경무관을 빼라. 외압을 행사한 거예요. 이종호가. 임성근 그러니까 경찰에게는 조 경무관을 빼라고 지시를 한 거고 임성근 사단장에는 군의 로비, 경무관의 로비가 두 개가 있던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작년 7월에 2023년 7월에 마약 제보가 들어와요. 잘 들어보세요. 마약 제보가 들어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이 들어올 것이다. 마약 밀반입
제보가 영등포 경찰서에 2023년 7월에 들어와요.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가 사실상 마약 수사대 있잖아요. 그 마약 수사대가 그러면 이 사건을 제보를 어떻게 받았냐? 마약 투약자 있을 거니까 마약 투약자를 조사를 하면 너 마약 누구한테 공급받았냐? 이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약 매매 일당이 다음 달 7월에 뭐 어떤 마약 밀반입 수사를 하던 중에 이제 이걸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마약 투약자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마약 밀반입 수사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세요. 마약 투약자를 조지다 보니까 마약 밀매 조직을 소탕해야 되잖아, 마약 수사는. 근데 이 마약이 어떻게 밀반입됐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 세관에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영등포 경찰서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는 지금 사실 이 사건의 영등포 경찰서의 모 경정이 팀장으로 마약 수사 경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경감 위에예요. 그러니까 팀장급이에요, 팀장급. 과장급입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 전담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필로폰 74g을 말레이시아로부터 국내에 밀반입한 조직원 수십 명을 검거를 해요. 성과를 냈죠. 그래서 이 조직원들이 9월 초 공항 세관 직원이 그래서 이제 마약 그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일당을 전부 검거를 해요. 그래서 그 조직원들을 검거했으면 영등포 마약 수사팀이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관지검이 공범에 가담했다라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마약 밀수범들한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수사 방향이 마약범들은 이미 소탕을 했고 이 마약이 어떻게 그러면 들어갈 수 있었나 조사라는 과정에 인천세관이 연루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약 밀반이 이제 공모죄로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작년 2023년 10월 10일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마약 수사에 일망타진했다 이 경찰서에서 그 어떤 언론 브리핑을 하잖아요. 5일 오전 열린 서울경찰청 간부들과 이게 서울경찰청에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한 게 서울경찰청에 그 간부들 간에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등포 경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보도 자료를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쉽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언론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는 보도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관세청 그러니까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을 보도 자료에 포함시켰는데 갑자기 서울청에서 인천 세관의 직원이 연루됐다는 걸 빼라. 이 사건이에요. 쉽죠? 인천 세관의 직원이 마약 사건의 공범으로 연루됐다라는 거를 언론 브리핑에서 빼라 라고 하면서 서울청에서 외압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공항 인천 세관 직원이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에서 삭제가 됩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청 간부 중 한 명이 바로 이 외압을 행사하고 경무관 있죠. 경무관이 바로 이종호가 비리 혐의로 살릴라던 사람이에요. 이제 좀 실마리가 풀리죠. 이종호가 살리려고 하던 경무관이 바로 인천세관 마약 사건의 연루자를 빼라고 주문했던 자인데, 이 자가 바로 조아무개 경관이 경정에게, 이 경무관이 그 수사팀장에게 관세청 문구 삭제를 지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여러분들 10월 11일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있었다 그랬잖아 제가. 그러면 10월 달은 뭐죠? 2023년 국정감사 기간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왜 이런 짓거리를 했냐? 만약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인천 세관의 직원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하면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그 국정감사에 이제 인천 세관이 조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정부의 어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종호가 사실 그 뭐 징계 당할 뻔한 애를 살리려고 했던 이 조 아무개 경무관이 야당 좋은 일 시킬 수 있냐? 그러면서 이 보도자료를 빼게 한 거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청 요구를 이 경무관 그러니까 경정이 실질적으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인천 세관의 직원이 연루되고 막 이런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던 이 경정이 서울청이 빼라는 요구를 모두 거절을 합니다. 모두 거절을 해요. 이 사람 진짜 경찰이죠. 그런 외압에 자기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모두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건을 어떤 서울경찰청 지휘부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요. 이제 이해가 가요? 영등포 경찰서에서 기억 경정이 이 사건을 서울청에 외압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서울청에서 갑자기 똑같아. 야, 사건 이첩해. 완전 최혜병 사건이랑 똑같죠. 이 사건을 모두 이첩해라고 하면서 이제 영등포 수사팀이 이 사건이 중단됐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영등포에서 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싶었던 이 경정이 기록을 남겨달라. 나중에 혹시라도. 그래서 사건 이첩 지시를 공문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청은 사건 이첩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는데 공문도 못 보낼 정도로 사실상 이 사건을 급하게 회수를 해갔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영등포 경찰서에서 10월 10일 언론 브리핑은 예정대로 진행됐고요. 세관 연루 의혹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 경정의 결기로 서울청의 외압을 이겨내고 세관 연루 의혹을 10월 10일 날 예정대로 언론에 세관 연루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첩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 서울청의 지도부의 태도가 바뀌는데 이렇게 언론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11일 반 제가 언론 브리핑이 10월 10일 날 있었다 그랬죠. 10월 11일 날 서울청 관계자가 영등포에서 계속 수사하는 거로 결정이 됐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그전까지는 이첩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이 경정이 끝까지 있는 그대로를 발표하고 나니까 갑자기 서울청에서 계속 수사하라고 하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데 지금 이게 세관 수사 결국은 세관의 직원이 마약 밀매자들과 공모를 해서 이 사건을 지금 마약이 밀매가 이루어졌다. 결국 지난해 4월 영등포 경찰서가 인천세관 압수수색 그러니까 지난 4월 올 4월입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인천세관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신청하죠. 헛갈려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이렇게 막 사건을 뺏어가려고 그랬는데 영등포 경정이 끝까지 이거는 안 된다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언론 브리핑을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라고 나가니까 서울청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니들이 계속 수사해라라고 하니까 이 경정이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 인천 갑자기 그러니까 올 4월이죠. 선거를 앞두고 인천 세관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영등포 경찰서가 인천 세관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서울 남부지검에 2차례나 영장 신청을 했는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기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남부지검이 이 마약 사건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는데 남부지검에서 영장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그래서 영장 기각에 항의하기 위해서
영등포 경찰서가 남부지검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및 회피를 요청합니다. 자꾸 이 사람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정당한 영장 집행을 계속 신청을 하는데 영장을 자꾸 거부한다.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키거나 회피를 해줘요. 그랬더니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날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가세요? 그러면 이 인천세관의 연루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나섰던 조아묵의 경무관이 바로 이종호가 얘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경찰서는 이런 내용들을 조아묵의 경무관이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경정에게 외압을 가했다라는 내용을 경찰청에 보고하니까 저 사람 빼! 이제 이해가 가세요? 저 사람 빼! 외압을 왜 가했을까요, 이 사람이? 응? 이제 왁구가 맞아 들어가죠. 갑자기 경찰 인사에 개입돼서 야, 그 조아묵의 경감은 이 사건은 거기에서 빼라고 했더니 바로 거기 등장하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 조아묵의 경무관이 이 인천세관 마약 밀매 사건에 연루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이종호가 임성근 구명 녹취에 군 경찰 인사까지 관여돼 있다라고 했던 보도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되듬기 위해서 경찰 인사와 관련된 내용, 그는 아까 조아묵의 경무관이라 했잖아. 경무관인 한 경찰 인사를 언급하며 오늘 땡땡 조 경무관도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저녁 때 되면 연락 한 다음에 다만 해당 경무관을 치안감을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치안감이 뭐냐면요, 서울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치안감급이거든요. 얘를 치안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면 안 된다.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조아묵의 경무관이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보니까 이 단순한 마약 밀매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연루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때 서울경찰청장이 누구냐? 지금의 서울경찰청장이 누구예요? 이번에 새 경찰청장의 내정자로 임명한 조지호입니다.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의 임기가 지금 거의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좀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하잖아. 이때 서울경찰청에서 이 마약 사건, 인천세관이 연루된 이 마약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이첩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조아묵의 경장을 빼려고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 서울경찰청, 그 당시 경찰청장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었어요, 현. 근데 얘가 지금 서울경찰청장에서 경찰청장으로 내정자로 임명이 됩니다.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 22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현 서울경찰청장이 조지호 치안감을 임명 제청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우연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면 조지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조 경무관, 이종호 같은 라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치? 이종호가 얘기했던 조 경무관이 결국은 서울경찰청장과 내통하고 있고, 이 경무관은 이종호 라인이고, 이종호 라인이 서울경찰청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가 조작범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경찰,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금융위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경찰청장 꽉 잡고 있죠. 이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경찰청장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가 아니나 다를까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이상민이가 제청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요 수직 진급을 해요. 이거는 김건희, 이종호 라인의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범들이 관리하는 경찰 인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런 이상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수직 상승하면서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 무슨 공을 세웠다고요? 응?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맡은 뒤 얘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던 사람인데 반년 만에 2계급을 승진합니다. 얼마나 공을 세웠길래 한 계급 승진이 아니라 2계급을 점프해서 승진을 해서 경찰청 차장 자리에 올라서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이 됐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참여할 정도면 이거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거 김건희 라인이에요.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는 이종호 주가 조작범들과 잘 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김강호 전 서울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후임으로 바로 서울청장으로 올라갔던 거죠.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이라 그랬고 서울청장이 보직 해임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서울청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파면요 나와요. 경찰 인사가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이것도 취재하고 있습니다. 안 할 줄 알았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 다 취재하고 있어 너희들. 이종호가 우연히 경무관 인사에 개입했다? 모든 배우는 김건희입니다. 응? 모든 배우는 김건희다. 주가 조작, 김건희가 대통령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얘네들이 주가 조작을 멈췄을까? 천만의 말씀이지. 주가 조작범들이 이때다. 주가 조작범들에게는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위도 김건희가 추천해서 들어갔다는 소리가 있고, 경찰청장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 임명하고, 검찰도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있고, 이만큼 주가 조작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주가 조작범들이 볼 때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을 자기네들이 건드리면 다 돈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응? 이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응? 이거 다 밝혀집니다. 응?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취재하고 나서 추가로 아까 조지오 그 다음에 이종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경찰들의 어떤 움직임 다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첩보류 직전에 이종석과 통화했던 800-7070 제가 계속 전화 통화한다 그랬었죠. 근데 이거 신호는 가는데 안 받는다라고 했는데 대통령 경호처 명의로 된 전화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대통령실이 이제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님의 어떤 KT 명의 확인 요청에 800-7070은 대통령 경호처 명의다라고 하면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개입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가 개입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호처장이 단순히 뭐 경호나 대통령 경호처장이 삼성장군 출신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육군 중장 출신이고 충암고 윤석열의 1년 선배예요. 충암고 윤석열의 1년 선배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장에 놓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장에서 대장을 못 따라서 옷 벗었는데 충암고 선배 경호처장에다가 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게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우원식 의장 좀 비판했는데 비판도 제가 할게요. 지금 우원식 의장이 방송법이 극한 대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은 탄핵을 이제 좀 그만하고 여당은 이제 1인 방송 체제를 좀 중단해라. 그러면서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죠. 저는 우원식 의장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가 국회의원 생활하고 여태까지 민주당이 했던 건 다 좋은데 하나 묻고 싶어요. 왜 민주당이 현 방통위원장이었던 이동관이나 김홍일이나 이런 사람을 탄핵한 거는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닙니까? 이동관이 탄핵할 때 본인도 찬성표 던졌잖아요. 내가 그리고 왜 국회의장만 가면 마치 자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왜 이딴 짓을 합니까?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하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냐고요. 국힘당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무슨 범국민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그 강대강으로 부딪혔던 방송법 개정이 풀립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국힘당 새끼들이 어떤 새끼인데 그만큼 범국민협의체가 무용지물이고 오로지 MBC 장악, KBS 장악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모습을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방송사법 원점을 재검토해달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무슨 범국민 협의체를 합니까? 정신들 차리십시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원식 의장님, 누구는 범국민 협의체니 토론이니 협치니 몰라서 그럽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8월 12일이면 MBC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진숙도 탄핵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뭔 개소리를 해요. 응? 8월 10일이면 이진숙이가 취임한 다음에 MBC 이사회를 바꾼 다음에 MBC 사장 바꾸려는 거 알잖아. 개소리라고 앉아있어. 이진숙이가 뭐라고 합니까? 대놓고 제가 여러분들 이진숙이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진숙이를 윤석열이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MBC를 사장 교체를 넘어서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얘기했죠.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지금 윤석열이가 이진숙이를 사장 이사회를 교체해서 사장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진숙이를 한 이유는 민영화를 시키기 위해서다 라고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진숙이가 고백을 했습니다. YTN처럼 MBC도 민영화하지 않으면 사회에 해가 된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 MBC의 사장 교체를 떠난 방송 장악을 넘어서 앞으로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화를 시켜서 대주주의 입맛에 맞게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폭로전, 그 다음에 분당대회, 폭로대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게 누가 더 구구냐 전당대회. 그냥 밑바닥에 바닥을 보이는 그런 전당대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국힘당의 전당대회가 한 달만 더 이어지면요, 그냥 오늘도 한동훈이가 그냥 자폭했죠. 그냥 자폭 전당대회를 넘어서 전당대회 끝나면 전부 검찰로 끌려가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국힘당 당권 주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을 무장해야 된다. 그렇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 국방부가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 니네 그러다가 국제적으로 왕따 돼. 미친놈들이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왜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받습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지금 국제 제재의 명분이 있는데, 지금 미 국방부가 국힘당 여권의 당권 주자들한테 니들 핵무장하다가는 국제적 왕따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거는 좌시하지 않겠다. 등신들이에요, 등신들. 그러니까 욕 처먹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홍발정 한동훈 겨냥해서 욕설로 저주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능지처참해야 될 일이다. 이게 최근 밝혀지고 있는 김건희 댓글팀, 그 다음에 한동훈 댓글팀, 그 한동훈 댓글팀이 윤석열 정부도 욕을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왜 나오냐면요. 사실상 이제 홍준표나 원희룡이 가세를 해서 한동훈의 댓글팀은 심각한 문제고 국정의 어떤 그 특검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한동훈이가 당대표 돼도 야당이 한동훈 특검을 올리면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옥균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결국 한동훈 특검이 올라오면, 한동훈도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특검을 거부할 때 여러분들 상황을 보세요. 윤석열이가 특검을 거부할 때 상황은 당내 원내대표나 추경호, 지금은 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원내대표가 용산에다가 요구를 하잖아. 이해가 가세요? 용산에서 지금 야당이 이번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당의 요청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당내에서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힘당의 요청이 특검이 이번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윤석열이가 한동훈 특검만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그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이번은 당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폭로가 나온 사건이고, 이거는 국힘당 안에서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여론이 끓으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도 굳이 윤석열이가 비판받지가 않겠죠. 그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장해찬이가 내가 그 댓글팀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다. 홍준표가 그 사실상 이거는 능지처참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고, 원희룡은 한동훈 특검은 이미 현실이 됐다. 이건 뭐냐면 지금 너 당대표 돼봤자 네 특검 올라오면 우리 찬성할 거야. 대놓고 하는 거죠. 응? 대놓고 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옥균 프로젝트 3일 당대표가 돼도 결국은 한동훈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국힘당의 토론회가 마지막으로 있었어요. 국힘당 토론회가 마지막으로 있었는데 여러분들 CBS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의아한 게 뭐냐면 국힘당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원희룡, 윤상현, 나경원 이 사람들에게 김건희의 명품백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전부 오를 했죠. 그렇죠? 전부 오를 들었어요. 이거 속지 마세요. 이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CBS 여론조사 저기 토론회 중에 김건희의 명품백 사건을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요. 검찰 조사를 해서 이게 사실 주가 조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의 국정농단 이런 것들에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질문이 나갔으면 얘네들은 X를 할 겁니다. 김건희 명품백만 강조하고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만간 김건희가 소환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청와대 용산 행정관들도 조사하고 김건희도 조사했는데 명품백은 불기소다. 무혐의 처리해주기 위해서 국힘당 당권 주자들도 이 지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응? 국힘당 애들이 이제 윤석열과 선긋기를 한 것이다가 아니에요. 원희룡이나 윤상현이랑 나경원이도 김건희 명품백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실상 김건희가 앞으로 소환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꼼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꼼수예요. 김건희 검찰 조사 필요하냐? OX. 이건 뭐냐면 친윤이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혼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한동훈이는 정의롭게 되고 나머지 친윤 후보들은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윤상현이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동훈이한테 더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김건희의 명품백 사건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놓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김건희 검찰 조사랑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이 전당대회 개입 누가 했죠? 김건희 문자 때문에 전당대회 이렇게 개판됐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문자 논란으로 한동훈을 일십, 즉 김건희가 총선 전에 나는 한동훈한테 동훈씨 저의 잘못이에요. 총선에 저 때문에 해가 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과하겠어요. 이렇게 자기는 보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문자를 씹어서 한동훈이가 이 총선을 망쳤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가 오히려 김건희 문자 논란을 띄운 거는 친윤이에요. 띄웠다가 김건희 조사 필요하다라고까지 이제 사실상 되치기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는 이제는 딱 보면 한동훈이가 냉혈한이다라고 어제 원희룡이 얘기했고 한동훈이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와는 이제는 빠이빠이가 확실히 된 것 같은 게 총선 때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CBS 토론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다시 총선 때로 돌아가면 뭘 바꾸고 싶냐라고 얘기했더니 한동훈이는 런동섭 이종섭의 출국을 막았어야 된다. 최혜병 특검. 사실 런종섭의 출국은 윤석열이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 총선 지난 총선에 모든 책임은 런종섭의 출국이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한동훈이는 총선 때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뭘 바꿨어야 되냐? 런종섭의 출국을 막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출국을 허용해 준 게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의 패배는 윤석열에게 있다. 그런 뜻이고 원희룡은 김건희 문자를 읽고 씹었다. 그러니까 서로 한동훈이는 윤석열 때문에 졌다. 원희룡이는 네가 문자 씹어서 졌다. 분명히 총선의 시각이 다른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눈여겨본 건 뭐냐면 질문 중에 한동훈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윤석열과는 어떤 사이냐? 라는 질문을 하니까 통화 자주 하는 사이였다. 과거형이죠. 저랑 대통령과는 자주 통화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사이였다. 과거형이잖아. 총선 전까지는 나랑 통화 자주 하는 사이였다. 과거형이잖아. 통화 안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스스로가. 응? 그러니까 이번 토론회에서 윤석열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질문들을 했더니
사실상 윤석열과 지금은 멀어졌다라는 것을 시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한동훈의 스탠스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 발짝 좀 더 나아가면 결국은 윤석열이가 야 밥이나 먹자 그랬더니 제가 요즘 좀 밥 먹기는 그렇고 거절했잖아 한동훈이가 처음에. 왜 그러냐면 제가 여의도를 취재 좀 했잖아. 한동훈 캠프도 제가 취재를 좀 했는데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식사 제안을 거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동훈이가 윤석열이가 밥 먹자라고 할 것 같고 만나자고 하는 그 제안을 왜 거부했냐면 전당대회를 나가지 말 것을 윤석열이가 직접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수고했어. 이번에 전당대회는 나갈 생각하지 말고 이 얘기를 들을까봐 식사 제의를 거절했다라는 거야. 일리가 있지. 응? 이제 뭔가 총선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당정 관계를 새로 수립하고 친윤 측에서는 누군가를 앞에 내세워서 당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가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면전에서 제가 나갈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거리를 유지했다. 그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한동훈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갔잖아. 왜 한동훈이가 윤석열이의 어떤 그 식사 제안을 거부를 했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결과 결국은 여러분들 오늘 CBS 토론에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겠지만 국힘당 전당대회를 봐도 사실상 김건희가 통제 불능입니다. 지금 김건희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실과 제2부속실을 건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공통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흘러가는 게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크고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김건희 국정농단이 세상의 실체를 드러냈다. 그것도 진보 언론과 야당의 어떤 취재나 정보, 그러니까 제보를 받아서 지금 국정농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상황이 다르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왜 심각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2016년 박근혜가 몰락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 JTBC에서 태블릿 PC가 터지죠. 그렇죠? 그때는 분명히 언론사의 취재에 의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던 십상시의 진실이 드러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편 TV조선과 JTBC가 주도적으로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캐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그게 광장의 촛불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새누리당과 바른미래당이 분당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졌죠. 지금 어떻습니까? 인위적으로 무슨 태블릿 PC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국힘당 내부의 권력 싸움에 의해서 그동안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국힘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건희 문자가 실질적으로 등장을 하고 김건희가 본인이 등판을 하고 김건희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본인들 전당대회에서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게 수습이 될 것이냐?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분당대회, 폭로전, 극우대회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TV조선이 요즘 이상합니다. TV조선 채널A는 이미 윤석열 정부와 선을 걷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정치 구단이시잖아요. 정치 구단 정도 되면요, TV조선은 단순한 언론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지키는 사실상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거죠. 그렇죠? TV조선, 조선일보 뒤에는
재벌이 존재하고 그 재벌 뒤에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오늘 TV조선이 뭐라고 연일 얘기하냐? 국힘 전당대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힘 폭력 사태의 자폭전대나 다름없는 난장판이라고 얘기해요. 자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TV조선에서 자폭이라는 얘기는요, 스스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이겨도 민심 얻을 수 없다. 친윤이 이겨도 민심 얻을 수 없고, 한동훈이 이겨도 민심 얻는 거는 글렀다는 거예요. 이미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김건희나 이 권력 싸움, 내부 권력 투쟁은 이제 한동훈도 안 되고 윤석열도, 니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권력 이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는 니들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어마무시한 사건이 터지죠. 한동훈이가 갑자기 나경원의 공격을 받다가 발끈해서 본인 사건 저한테 공소 취소 부탁하셨죠? 나경원 얼굴 표정 바뀌는 거 봤어요? 응? 본인 사건 저한테 공소 취소 부탁하셨죠? 이거 완전 자폭이죠. 응? 완전 나경원 그다음부터 토론을 임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당무 개입 설전 얘기하다가 공소 취소 요청 폭로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끝나고 청탁을 한 나경원 특검도 추가, 나경원 특검 추가해갖고 자녀 모두 무혐의 처리됐죠. 여러분들 이제 제 말 아시겠죠? 나경원 특검도 이제 있는 거예요. 나경원 특검. 윤석열 정부에서 나경원 아들 뭐 조원이 김조원인가? 딸 전부 무혐의 처리됐잖아. 나경원 특검.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안은 여러분들 보세요. 본인 사건이라 그러잖아.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나경원이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 나빠루라고 했던 그 사건,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라는 법무부 장관 시간에 폭로였지만, 이게 조금 여러분들 더 파고 들어가면요, 나경원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이 나왔었죠. 응? 그래놓고 한동훈이는 그때 그 당시에 검찰을 지휘하고 있었고, 아니 단순히 제가 보는 건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단순히 저한테 공소 취소 부탁하셨죠, 이거는 나경원이 그 당시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 전부 고소를 해갖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나경원이가 지금 한동훈이가 생각할 때 그 사건만 있겠냐고. 또 다른 나경원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부 기각 처리하고 불기소 처리했던 그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중요한 거는 청탁하는 사이였다야. 그쵸. 나경원과 한동훈이는 서로 사건에 대해서 청탁하는 사이였다. 이건 국정농단이죠. 그랬더니 나경원이가 얘기하는 게 한동훈 입이 리스크다. 이거는 왜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앞으로 어떤 장해찬이나 뭐 장해찬이가 댓글팀을 장해찬이가 폭로하니까 한동훈이가 받아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정치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인정받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은 나경원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요, 한동훈이가 본인 사건 저한테 공소 취소 부탁하셨죠? 이거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한동훈과 얘기하고 그 사건 취하시켜라, 기각시켜라,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응? 겉으로는 나경원을 공격한 것 같지만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장해찬 나 댓글팀 공격 나 나경원 앞으로 그러니까 토론회 중에서 나경원 너 나한테 공소추적 부탁했잖아. 그때 나경원 헐 해갖고 이 새끼 입이 리스크네. 앞으로 나 건드리면 딴 것도 깐다는 거예요. 그쵸? 직접적으로 윤석열 김건희가 나한테 부탁한 게 없었을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동훈이가 경고한 거죠. 일종의 나경원을 빗대서 나한테 공소추서 부탁하셨죠? 윤석열 나한테 그런 짓을 했었죠? 김건희 나랑 나눈 문자 일십이라고 하면서 낚았는데 김건희 나한테 어떤 부탁한 게 한두 개 있겠습니까? 그 문자 한동훈이가 까면 죽는 거예요. 앞으로 나한테 건드리지 마라. 나 증거가 없어서 안 깨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입 벌리면 니네 다 죽는다. 그거죠. 그쵸? 왜 한참 지난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가지고 저한테 공소추서 부탁하셨죠? 왜 얘기했겠어요? 분명히 문제가 될 발언인데.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표정이 이렇게 변합니다. 저한테 공소추서 부탁하셨죠? 그랬더니 울라 그래요. 울라 그래요. 표정 봐요. 이런 씨발 새끼 막 나가네. 이게 우리가 뉴스에 한동훈이는 여러분들 대검에서 검찰에서 늘 특수부 기획통이에요. 그렇죠? 한동훈은 특수부 기획통입니다. 나름 사건을 조작할 줄도 알고 저쪽이 어떻게 대응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치고 들어갈지도 알고 나름 브레인이에요. 한동훈이가 입만 벌리면 윤석열 김건희 정부 날리는 건 일도 아니죠. 정말로 한동훈이가 아직까지 윤석열이나 김건희와 사이가 괜찮다 그러면 나한테 공소시효 부탁하셨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전당대회 이후로는 없다는 거죠. 그쵸? 이제 한동훈이는 전당대회 딱 끝나는 순간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와는 이제는 끝났다.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거죠. 이거는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입에 의해서 민주당은 나경원 특검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또 생겼어요. 보험 든 거죠. 원희룡과 나경원이가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누군가로 하겠고 나경원이가 되든 한동훈이가 되든 나경원이가 되면 공소 취하 청탁 이거만으로도 죄죠. 그렇죠?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를 갖고 동훈 씨 이거는 김건희지. 동훈 씨 잘 지내죠? 내 사건, 내 빠루 사건 있지, 빠루 사건. 그거 공소취호 부탁해요. 우리 남편 좀 있으면 대법원장, 대법관. 이거지. 폭로한 거예요. 여러분들 폭로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폭로를 생각해 보면 어쩔 때 폭로합니까? 앞으로 안 볼 사이.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이것저것 막 폭로하잖아. 그동안에 친할 때 있었던 그 별의별 제가 그거 많이 당해서 알잖아. 폭로가 왜 나옵니까? 앞으로 안 볼 사이. 너 죽고 나 죽고 할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나경원이가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라는 거는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도 그 국정농단의 한 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경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정치적으로는 초짜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 발언을 해서 당황한 건 나경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는 이딴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냐가 되는 거죠. 그치? 윤석열 정부는 이딴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냐? 니들은 국민의힘 사건들 그래서 전부 무혐의 처분해줬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마지막 후보 토론회였는데 마지막까지 서로 수류탄을 던져버렸어요. 전부 수류탄을 던졌어요. 막판까지 자폭전. 이건 정말
지금 이제 친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 입이 당의 새로운 리스크고 위험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제 입이 위험하다. 윤석열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이거야. 윤석열 앞으로 나한테 건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사실 이것까지는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까지는 제가 공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청탁이었고 제가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거는 제가 논의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제가 일십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희룡이의 말은 김건희, 윤석열의 말이에요. 지금 한동훈의 입이 리스크다. 당의 새로운 위험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원론적으로 좀 가봅시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왜 이런 개싸움이 일어날까요? 응? 왜 이런 개싸움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왜 이런 개싸움이 일어나요? 응? 한동훈 당대표 막으려는 거잖아. 한동훈 당대표 막으려고 이 개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 아니 한동훈은 막아야 되니까 김건희가 문자를 까고 일십했는 한동훈이가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알지 모르게 일종의 여러분들 용화대나 김건희나 언론엔 나오지 않지만 지네끼리는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그 이면에는 한동훈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용화대는 민주당이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럼 왜 그럴까? 용화대는 이미 판단이 끝난 거지. 한동훈은 우리를 칠 것이다. 한동훈과 윤석열은 사실상 공범관계고 정치적이긴 했지만 한동훈 저 새끼는 우리를 쳐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배신자라는 소리도 듣지만 그 배신자 프레임이 통하지 않는 게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높거나 그러지만 국힘당 지지자들 안에서도 한동훈, 윤석열과 거리를 덜하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지가 살 길은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적당히 사실상 현재의 국힘당 친윤 세력들과 거리를 둬야만 자기가 산다는 생각에 지금 윤석열과 싸우는 김건희랑 직접적으로 싸우는 거잖아. 이 모든 난장판 국힘당 전당대회가 된 것은 나오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던 한동훈이가 국힘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저 새끼가 드디어 미쳤구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출마했구나. 어디 감히 우리의 말을 거역해? 너 한번 두고 봐. 그래서 김건희가 등판하고 장해찬이 등판하고 모든 친윤 세력이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기본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의 지지율은 왜 굳건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방송 내용이랑 좀 맞는 채팅들을 하세요. 왜 국힘당은 이런 개싸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심지어 김건희가 직접 등판까지 했는데 김건희가 직접 등판까지 하고 1심 논란을 하고 친윤이 파상 공세를 하고 사실상 1대3의 전당대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의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가고 굳건할까? 어떤 등신이 짰는지 몰라도 이 국힘당 전당대회에 김건희가 등판하는 순간 선거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국힘당 전당대회에서도 김건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했어야지 한동훈을 배신자로 몰 수도 있었고 한동훈이가 총선 패배의 책임자로 몰 수가 있었어요. 김건희가 보이면 보일수록 사실상 그 국힘당 지지자들 안에서도 윤석열은 지지하지만 김건희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국힘당 지지자들이랑 얘기해보면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 선거가 아무리 국힘당 친윤 세력들의 네거티브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동훈의 지지층들이 더 결집을 하고 굳건한 이유는 트럼프가 총알을 맞자마자
딱 성조기 앞에서 팔을 올리는 것 같이 김건희가 등판하는 순간 이 선거는 끝난 겁니다. 응?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런 뻔한 얘기 하려고 심층분석 안 하죠. 결국은 이제 나경원이도 특검 사항이 발생했고 한동훈 특검에는 이제 청탁도 추가되는 거죠. 그쵸? 한동훈 특검 하다 보면 누구한테 청탁 받았냐, 이제는 휴대폰도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한동훈 휴대폰은 이제 사실상 결국은 이제 국힘당 전당대회가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더 드러난 거죠. 대통령 부인의 전화 정치, 진중권한테도 진석사 나 이거 사과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그러니까 영부인의 전화 정치, 그게 바로 당무 개입이었고 인사 개입이었고 국정농단이었다가 점점점 드러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오늘 그 당시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자기한테 전화 걸어서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일 당황한 거는 아마 김건희, 윤석열이었을 거예요. 한동훈이가 갑자기 나경원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하니까 나경원은 즉답을 피하고 원효룡은 내부 총질이다, 무차별 난사다라고 하고 야당은,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싸우는 거 구경하다가 그랬어? 공소 거래, 니네 둘이 공소 거래, 니네 둘 다 특검, 니네 이거는 그 당시에 공소 거래를 떠나서 국힘당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던 새끼들 단체로 다시 재수사 받아야 돼. 일이 점점 커지는 거야. 공소 거래,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에 공소 검찰에서 기소해갖고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돼야 하려고 했던 새끼들, 그 당시에 빠루들었던 나경원을 포함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했던 사람들은 다시 재수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 공소 거래가 있었잖아. 지금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막 탄핵 사이가 막 쌓이고,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국힘당 제가 보면 전당대회 끝났습니다. 한동훈 당대표예요. 제가 보니까 김건희가 등판함으로써 저는 사실상 조용히 원희룡 뭐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총선 패배론으로 가갖고 어떤 이런 토론을 하면 한동훈이가 한계가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오로지 국힘당 전당대회에는 문자십 1심 논란, 김건희 국정농단이 더 떠오르다 보니까 친윤계가 막판 뒤집기를 노려갖고 뭐 원희룡이랑 나국상이랑 지네끼리 단일화를 해더라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노리는 게 마지막 뭐죠?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끌어내리는 거. 한동훈 특검이 현실화됐다가 우리가 수학입니다. 이제 민주당 국힘당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한동훈 특검 올릴 것이다. 그 한동훈 특검은 여태까지는 단순히 자녀 입시 비리였어요. 그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녀 입시 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동훈과 연결된 게 아니라 한동훈 엄마라든지, 한동훈 엄마랜다. 그 한동훈 딸의 엄마, 그 한동훈 부인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어떤 뭐 가족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동훈 특검을 딱 하게 되면 댓글팀, 걸리면 그냥 구속입니다. 댓글팀 논란 플러스 여기저기서 공소청탁은 즉 국정농단. 야, 한동훈 특검 그렇게 되면 이제 친윤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 정도 폭로전까지 했는데, 한동훈 대표 축하해요. 이제 우리가 당대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하나가 돼서 당을 잘 이끌어봐요. 이게 될 것 같아? 이렇게 개싸움하고 지금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다 잡혀가야 돼. 지네들이 당대표 되려고 지금 치고받고 하다가 한동훈 댓글팀 나왔지, 나경원 공소청탁 나왔지, 원희룡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국정농단 나왔지. 얘네들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그래서 자폭대회라고 하는 거야.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 딱 끝나자마자 전부 특검, 전부 검찰 수사 의뢰. 응? 그러면 한동훈이는 그러니까 친윤은 포기하지 않아요.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떠들던 새끼들이 결국은 국힘당에서도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을 딱 올리면 한동훈 얼마나 좋아.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면서 자녀 입시 비리, 그 다음에 댓글팀 운용, 그 다음에 공소청탁 등등등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반가워할 것 같아? 친윤이 제일 반가워하겠죠. 그치? 우리가 죽이고 싶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손을 잡고 한동훈 특검법을 올려주니까 친윤은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태까지 기존에 있던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여러 가지 특검은 국힘당이 주도로 원내대표가 누군가가 중요하죠. 추경호입니다. 원내의 사항은 원내대표가 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번 한동훈 특검은 국힘당 전당대회 안에서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니라 국힘당 안에서 내부 폭로로 이어졌기 때문에 국힘당도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겠죠. 그러면 윤석열은 아니 당에서도 그 거부권을 쓰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명분이 생기지. 지금 추경호가 원내대표잖아. 추경호가 원내대표인데 여태까지 모든 특검 통과될 때마다 당정 관계에서 당이 용산에다가 거부권 행사를 요구를 하면 한덕수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올리면 거기서 이런 식으로 늘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제는 추경호나 친윤이 한동훈 거부권을 요구할 필요가 없죠. 지금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나 이런 애들이 계속 한동훈이가 사실상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면 능지처참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싸움의 끝은 한동훈이 감옥 가든지 김건희 윤석열이 탄핵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는 이걸 봐야잖아. 응? 응?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혜병 특검을 부결을 시킬 수가 있잖아. 근데 민주당이 그것도 이제 한동훈 특검과 최혜병 특검, 한동훈 특검 먼저 올리고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최혜병 재표결을 올리면 되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최혜병 재표결도 부결이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최혜병 특검 따로 윤석열, 김건희 특검 따로가 이제 무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프레임 싸움이에요. 정치는 프레임 싸움이에요. 여태까지 우리는 고 최혜병 사건에 억울하게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 의해서 아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해병대원 한 명이 죽었다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고 그 책임자였던 임성근을 누군가가 살려주려고 이게 최혜병 사건이잖아.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김건희가 디올백 사건 그리고 양평원 이거였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든 특검을 하나로 모으면 돼요.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을 발의하면 됩니다.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을 민주당이 이제 종합특검이 되는 거예요. 최혜병 사건에도 배우의 이종호 배우에는 김건희가 보이고 김건희 특검법 조이트모터스도 김건희가 주범이고 디올백도 김건희가 주범이고 여기저기서 댓글팀도 김건희가 주범이고 그렇죠? 그냥 이제는 자연스럽게 박근혜 탄핵했듯이
윤석열과 김건희 공동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어떻게 농단을 했고 유인받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을 김건희가 얼마나 남용을 했는지 이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날라가고 최혜병 특검 날라가 아니라 이제는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라는 탄핵에 버금가는 특검법을 발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누가 봐도 윤석열 김건희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 아닙니다. 응?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제 최병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 얘기하잖아요. 상설특검을 했는데 지금 국힘당 애들이 지금 꼼수가 뭐가 있냐면 상설특검에 그 특검을 임명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상설특검에 누군가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그 상설특검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이. 제가 보면 그래서 결국은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실에 관여됐다는 게 나왔잖아. 이제 그 김건희가 이종호가 얘기하는 VIP는 김건희라고 얘기했잖아. 최혜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김건희가 합작을 한 거잖아. 거기에 김건희는 국정농단이 있고 댓글팀도 있고 그 댓글팀 김건희 혼자만 알았고 나머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까? 그래서 최상병 특검 넘고 김건희 특검 넘어서 이제는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으로 프레임을 확대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어제 집회를 언제 하라 그랬죠? 야간에 해야 됩니다. 집회를 야간에 해야지 뭔가 탄핵에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퇴근하고 이번 주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우리가 2016년도에 박근혜를 탄핵할 때 수백만이 모였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어디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집회든지요, 구호가 명확해야 돼요. 구호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최혜병 특검 통과시켜라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특검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혜병 특검이 있고 김건희 특검이 있고 이걸 하나하나 하면 안 돼요.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라는 사실상 탄핵 사유를 만들어 갖고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이 많은 국민들에게 2016년 박근혜에 이어서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했고 윤석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왜 이게 성공을 하냐면 윤석열 지금 지지율 몇 프로입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몇 프로예요? 20% 초반 후반 그렇잖아요. 그럼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몇이에요? 70%예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70%는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 적어도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으로 가는 길목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서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수많은 이제 이 정부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국정농단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이 정부 끝내자라고 하면서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면 윤석열, 김건희 특검으로 탄핵하자. 이 구성으로 가야 돼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제 여름이 좀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국힘당 전당대회가 7월 달에 끝나고 이제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번 가을은 윤석열 탄핵이 무르익어 가는 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이 무르익어 가는 밤으로 우리 시민들이 합심해서 사실상 여기저기서 이제 내부 폭로가 심하게 나오잖아. 이제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것만 수사해도 윤석열 정부 끝났잖아. 대통령 부인이 댓글팀을 운영했어요. 이게 대통령 된 다음에 댓글팀을 운영했을까? 그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부인이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 거기에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한동훈도 사실상 댓글팀은 법무부 장관일 때 이용을 했다. 그러면 걔네들이 그 국힘당 친윤이 한동훈을 치기 위한 프레임이 자폭을 했잖아요. 댓글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종호라는 주가 조작범이 대통령 부인을 VIP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흔적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응? 인사 개입했잖아요. 이거는 김건희, 윤석열 종합특검에서 다 다루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윤석열, 김건희,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종합특검, 저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또 발의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쪽에서 최혜병 재표결을 했는데 국힘당이 또다시 200석 밑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민주당 그거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여론은 민주당의 편입니다. 여론은 민주당의 편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 항상 탄핵, 특검, 불과 3, 4년 전만 해도 탄핵 역풍, 특검 역풍 이런 소리 들었죠. 왜 역풍이 없을까요?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탄핵 뭐 버릇이냐라고 하면서도 민주당 맨날 역풍 타령하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요, 윤석열 탄핵은요 절대 역풍이 없습니다. 왜? 윤석열은 지지층이 없어요. 왜 그러냐?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MB도 나름 코어 지지층들이 있었어요. 박근혜도 나름 박사모라는 코어 지지층들이 있어요. MB도 나름 쥐새끼들을 위한 모임이라고 뭐 있습니다. 윤석열은 없습니다. 윤석열은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은 오로지 보수 재집권을 위해서 망가진 국힘당의 용병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위기에 처하면요, 박근혜는 탄핵 정국의 태극기 부대가 난동이라도 부르지. 응? 윤석열 코어 지지층이 있나요? 없죠. 응? 지금 검사들, 판사들도 지금 지네 마음, 판사들은 특히 대법원, 판사, 검사, 뭐 박근혜 때는 믿을 수 있는 판검사들이었습니까? 결국은 여론의 힘에 의해서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언제든지 정신 차리는 거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판사, 검사들 엉뚱한 판결 내리다가 이 정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라도 이제 정의로운 판사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같이 생기겠죠.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재밌습니다. 방송할 맛이 납니다. 요즘 방송할 맛도 나고, 앞으로 터질 거, 김기현 변호사 오늘 예상대로 JTBC에서 인터뷰했죠. 그리고 아직 이종호 녹취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종호 녹취록에는 더한 것들도 많습니다. 까질 게 많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JTBC는 이종호 녹취록을 공개를 하죠. TV조선은 아마 김건희 녹취록을 갖고 있다라는 소리가 많아요. 지금 제가 들었는데, TV조선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제보들이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영부인의 전화정치라고 얘기를 했죠. TV조선에서 논평이 오늘 그거였어요. 영부인의 전화정치, 결국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김건희가 진중권한테도 전화했었고, 김건희가 동훈씨 왜 내 전화 씹어? 동훈씨한테도 전화했었고,
김건희가 TV조선이건 뭐건 여기저기서 전화 흔적을 안 남겼겠습니까? 제가 아는 TV조선 이쪽의 분위기를 살펴봤더니 그쪽은 김건희 녹취록을 좀 들고 있더라고요. 뭐가 까질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게 아마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오늘 사기 힘드네. 네,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